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화면을 보시면 수도권 공무원 수천 명이 잼버리에 매달리는 게 맞는 거냐? 태풍 대비로 손이 부족해서 난린데 잼버리가 국가적 재난이냐?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 폭주하고 있죠. 김용남 의원님 비장한 표정이신데. 불만이 많은 건 전 100% 공감합니다. 좀 황당하죠. 갑자기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 근데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일단 마무리는 잘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 소재는 철저하게 한번 따져봐야죠. 네. 예산 사용이 적절했느냐, 이렇게 난맥상이 이루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따질 건 따지는 건데 일단 급한 불은 좀 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힘을 모을 때다. 아니 뭐 저 원인과 책임 규명을 사후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잼버리 대회의 취지나 성격이라는 게 그 주최국의 스카우트 연맹, 또 세계 스카우트 연맹, 그리고 행사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원래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이게 마치 무슨 국가적 위신의 문제가 돼버려가지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 마치 무슨 전시동원 체제를 발동하듯이 공무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40여 개 공공기관에 한 1000여 명의 인력을 차출해달라. 이런 지침이 하달이 됐고 거기다 뭐 기업 민간까지 나서가지고 심지어 지금 여당의 정책위 의장은 IMF 당시에 근모으기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진짜 황당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잼버리 대회의 취지나 정신을 정부가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다. 자신들의 실책을 만회하려고. 곳곳에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해가지고 무료 관광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잼버리 대회를 운영하는 게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상을 가급적 좋게 가지고 찾아온 손님들이 가도록 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해야 되는데 네. 지나치다. 그리고 마치 이게 무슨 국가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국민은 부속품이 아니라 주권자예요. 근데 국민을 부속품처럼 여기고 마구 징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연예인, 스포츠인, 뭐 공무원들 마구 징발하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잼버리 특별법이라든가 올림픽 특별법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고 또 폭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 상황을 대비한 비상 대책 계획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구멍가게 같은 작은 회사도 비상 대책 계획을 어디 워크숍하면 하거든요. 그죠? 네. 컨티전시 플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것은 그 비상 대책 계획을 수립을 안 했거나 아니면 수립을 했는데 그 내용하고 달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위헌 위법이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거 전부 다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나 직권남용죄 전부 그 소지가 생기고 회사 같은 민간 같은 경우는 배임이라든가 엉망진창이 돼요. 이거 혼란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되면은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적 차원에서 실패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총체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선언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책임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실패한 건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부족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우리 국민 그 국가적 위상이 있고 위신이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과정을 겪었으면 조금 이해를 했을 거예요. 네. 아니 개인도 뭔가 양해를 구할 때 excuse me 하잖아요. 네. 이런 거 없이 지금 전시 상황입니까? 비상계엄 계엄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본인들이 스스로 이 정권의 성격을 독재 성격에 준한다. 전체주의 정권이다. 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네, 이제 그 두 분 다 이제 징발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그래도 자발적 참여를 약간 좀 강조하는 모양새처럼 보이던데. 누가 그거는 어떻게 그게 차이가 이제 있는 예를 거죠? 들어서 이런 거예요. 휴가 중이거나 다른 네.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여기 나와라. 그건 징발이죠. 비상시에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어느 대학에 기숙사 쓸 수도 있다. 네. 어느 회사에 뭐가 필요할 수도 있다. 어느 구청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그것은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예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빼놓을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안 빼놓은 상태에서 비상대책 계획하고 뭔가 다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금 하고 요 있는 전에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앙정부가 끼어들면서 그것도
무슨 계획적으로 끼어든 게 아니고 끼어들면서 전국의 지자체에게 관광을 시키라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 컨틴전스 플랜 아니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리스트도 없이. 네. 오늘 저녁에 한 800명 내려가니까 숙소나 준비해달라. 그럼 대학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네. 일손도 없는데 방학해가지고. 그럼 지금부터 그 대응 부실에 대한 아니 오늘 구체적 대학 이야기를 좀 총장님께서 한번 그런 내용을 네. 쓰셨잖아요. 네, 페이스북에다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조직위가 입국하지도 않은 아, 나라의 대원들을 배정을 해서 식사를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입국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식사도 다 버리고 허탕을 치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일부 대원들이 숙소조차 배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좀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대응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스카우트 연맹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입국 여부는 스카우트 연맹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취합해서 조직위에서 명단을 만들었을 거고 그게 이제 행안부나 아니면 다른 데 협조를 요구하는 기관에 보내졌을 텐데 제가 보기엔 추후에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가장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데는 전북도하고 여가부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작년 연말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 단체장 협의회와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송년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게 잼버리 준비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거의 요구하는 금액 전액을 다 지원해 줬다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예산 사용을 나중에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18년에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져요. 지원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거든요.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있어요. 요 조직위원회와 지원위원회 그다음에 옆에서 이것을 실무를 책임질 수 있는 스카우트 연맹이 있죠. 네. 자, 그런데 요렇게 돼갖고 여기서 요 구조가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누가 끼어들었냐면 네. 중앙정부가 확 끼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이 공무원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야 중앙에서 직접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니 조직위원회도 이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대통령이 끼어드는데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구조를 뒤죽박죽 만든 거는 문제가 있어도 요 구조 안에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게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 대응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대응 보시는 부실, 거죠? 그러니까 아니, 문제가 그래서 있는데 문제를 말씀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아니, 게 내 줘보세요. 문제 국무총리가 그러면 국무총리는 지방정부예요? 그러면 이게 그건 말씀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국무총리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12번째 국무조정실장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부처 업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총괄 책임이 국무총리이고 그럼 국무총리를 통해서 계속 이 일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직접 끼어들고 하면서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보고를 받는 사람이 국무총리예요. 네. 그러니까 네. 국무총리가 가장 위에 총책임자예요. 이 사안에서는 중앙정부가 1차적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 책임은 당연히 전라북도예요. 그건 네. 뭐 전라북도가 여기 이 문제에서 어떻게 책임 면합니까? 그렇죠. 절대 네. 실무적 책임, 네, 최종 네.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중앙정부가 최종 책임이 있고 이러면 대통령이 끼어들든 뭘 했든 책임지고 하면 돼요. 아까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누가 체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만약에 전라북도가 체크 제대로 안 했다 혹은 스카우트에서 제대로 체크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 번 더 다시 체크하고 그것을 다 확인하는 거는 그럼 최종 책임자는 그러면 하면 그냥 보고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뷔페 얘기하셨죠. 뷔페도 준비해놓고 숙소도 다 준비해놨을 네,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럼 그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들어가 그렇죠. 투입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누가 냅니까 이거를? 이 대학은 돈을 썼는데 청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누군가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모두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괜히 들어갔다가 나중에 엄청난 손해배상이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선 집행하고 예비비로 사후 보전하겠다. 문제는 이게 과연 예비비 집행의 근거가 되느냐.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논란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들 같은 경우나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 오더가 오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예비비를 동원해가지고 전국에 8개 지방자치단체로 분산시켜서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따르게 될 겁니다. 네, 이게 법적 근거가 좀 부실하거든요. 지금 이게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긴급 명령이나 이런 건데 이건 전쟁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경우예요. 예, 그러면 예, 이걸 하려면요. 아까 네. 그 비상대책 계획을 갖다가 네. 대통령이 급하게 중앙부처 장관들 다 모여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빨리 만들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밤을 새서라도 엊그저께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다음 주제가 또 예, 있어가지고요. 국힘당이 무기력하게 흘러가니까 윤 대통령도 국힘당하고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신당이라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말을 얼핏 내가 전해드렸다고요.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성공시켜 보십시다. 네, 여기 나와 계신 네 분 최대 관심사예요. 예. 총선 앞두고 전 현직 대통령 이름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씩 좀 좁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져 있는 심평 변호사가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전멸하겠더라. 전멸이라는 단어가 이런 나왔어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러자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에서 매우 불쾌감을 표현했고 사과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뭐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엔 일단 심평 변호사는 뭐 멘토로는 앞으로는 절대 언급되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아무튼 정치적 멘토는 아닙니까? 아닌 게 벌써 한참 됐죠. 요건 아니군요. 아닌 상태가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었고 그리고 여론조사는 저는 이 정도 왁자지껄 시끄러워지면 결과가 일부 돌아야 되거든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조금씩 새 의원님이 나오죠. 중심에서 결과가. 너무 멀어진 건 아닐까요? 아니 그래도 저는 바짝 귀는 갖다 대고 있는데 안 들려요. 안 그래서 들려요? 정말로 이렇게 수도권 전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가 대단히 의문시 됩니다. 다만 수도권 전멸론 좀 뭐 극단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정당은 총선 때가 인재 영입에 가장 좋은 혹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몇 번에 걸친 총선에서 인재 영입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2017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당의 리더십이 계속 흔들리고 뭐 비대위도 되고 당대표도 계속 임기 전에 사퇴하고 쫓겨나고 이러면서 제대로 인재 수혈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물난 이건 뭐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관련 보도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 지적이고 수도권 위기는 맞다. 위기는 맞죠. 네. 근데 여론조사가 실시됐는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의문이다. 근데 이제 저 심평 변호사 말씀을 좀 들어봤더니 팩트하고 픽션하고 좀 이렇게 섞인 것 같아요. 양 연구원은 끊임없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급할 때는 오전에도 돌리고 오후에도 돌리고 그래요. 과장을 냈지만 여론조사는 한 것 같아요. 네. 했는데 위기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멸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전멸이냐. 두 번째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을 차고 나와서 신당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구상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정권 초반기에. 네. 근데 지금은 그 얘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기도 앞뒤로 뭐 좀 섞여 있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차고 나서 신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팽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탈당을 했고 신당 만들 가능성은 좀 있어요. 전멸론이냐 위기론이냐 그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가 아니라면 이분의 발언을 지금 우리가 이런 데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직자도 아니고. 이거 뭐 그만하죠 그러면 이 얘기는. 네. 왜냐하면 아니, 뭐.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 일부러 막 말을 그냥 뭐- 섞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할 현재 필요가 있죠. 이제 네. 국힘의 상황이 어떤지 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년에 총선은 성격이 뭐냐? 어쨌든 중간 평가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뭐 내각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보다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호불호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중간 평가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걸로 보면. 근데 이제 다만 국민의힘에서 믿는 건 뭐 같으냐 하면 여기에서 부정평가하는 층 중에서 중도층이 있는데 이 중도층이 민주당도 안 찍을 것이다. 네. 그래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이걸 아마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왜냐하면 긍정평가가 높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이거는 어차피 긍정평가는 높아지기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중도층, 부정평가에서 중도층이 투표장 안 나오게끔 뭔가 정치에 대한 혐오를 계속 부추기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이것도 제가 이거는 느낀 뇌피셜이에요. 아니 무슨 혐오를 부추겨요. 이건 뇌피셜이에요. 제가 정 보기에. 변호사의 얘기가 네네네. 얼마나 근거가 있냐 맞냐 틀리냐 이거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네. 신당을 창당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완벽히 장악돼 있는데 뭐로 신당을 창당합니까? 4%짜리 지지율 후보를 당대표로 만드는 지금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하는 건 정계 개편인데 정계 개편은 대통령 지지율이 월등할 때 하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 대통령이. 윤 대통령은 그런 힘이 지금 없다고 보고 다만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상황에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천에 깊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 수도권에 인물 없다.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상황을 손 놓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끌고 가야 되고 그런 그러면 구석으로 내가 보시는군요. 생각하기에 경쟁력 있는 인물들을 공천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더 뒤숭숭하게 생겼어요.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네, 그런 것들. 대통령실이 공천에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시나리오구나. 그 시그널이구나. 그렇게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죠. 그 부분이 뭐 지금까지 쭉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걸 지켜봤을 때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악순환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부정평가가 높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여당을 대통령이 지나치게 장악하는 과정에서 중도 성향의 기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 현상이. 그런데 계속 그렇게 더 심하게 하면 그것은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또 민주당 얘기를 민주당 잠깐 얘기도 해야 해보면 됩니다.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월 25일에 양산으로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초대해서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 대책을 논의할 거다.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네.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친문 중심으로 정치 세력화한다 뭐 이런 예. 뉘앙스였는데요. 소집이라는 단어도 제가 있고. 먼저 한 말씀 드리면은 네네. 재임 중에도 안 하시던 분이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문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정치에 적극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물론 여당이 알아서 한 측면은 있죠. 문 대통령의 성향상 퇴임하셔가지고 본인을 그 서포트했던 참모들을 모아가지고 당내 정치 세력화를 시도한다.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저거는 오버일 가능성이 높고요. 친목도 뭐. 문 대통령은 지금 총선이나 당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본인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저런 건 가능성이 없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예. 뭐 이재명 대표의 사퇴설 내지는 이제 민주당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오면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주주는 누구일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대 주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요? 네.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정치인들이 당연히 모이지 않겠어요? 총선을 앞두고. 그 영향력을 지렛대로 쓰고자 하는 친문 정치인들의 관심이나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 대통령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래도 알겠습니다. 자리 만들어서 제가- 모시면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식으로 마치 이렇게 대통령 했던 사람, 대통령 하는 사람,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 전부 그런 어떤 수장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합집사는 이 형태가 굉장히 전근대적이다. 제가 문 대통령이면 저는 그냥 이재명 대표, 당대표도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만나겠어요. 이런 게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정확한 것처럼 썼거든요. 사실 무근입니다. 끝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봉주 아주 단언을 하시는데. 네. 예. 아무튼 뭐 네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